네, 심각한 얘기를 하다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김정 앵커는 휴가를 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전 작년에는 외국을 갔다 왔는데 올해는 국내 여행을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박영식 앵커는 해외로 갔다 오셨죠? 갔다 왔어요. 해외로 갔다 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휴가를 많이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사람도 너무 많고 돈도 많이 들어서 아마 걱정을 좀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알찬 휴식을 보낼 수 있는 국내 여름 휴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권다현 여행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다현입니다. 저는 전 진짜 모처럼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해외여행이 좀 비용이 그렇죠.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여행을 비용 때문에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리가 또 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여행을 택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기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예. 여행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정말 여행자의 입장으로 우리나라를 본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다양성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하다. 일단 계절이 다양하고요. 예. 지형도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굉장히 작은 국토 안에 뭐 산과 바다, 계곡, 뭐 들, 뭐 늪 굉장히 다양한 풍경이 있거든요. 예. 그런 다양성 그리고 음식이 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간식 이제 지역에서 좀 먹어볼 만한 간식 중에서요. 예. 밀가루랑 단팥만 들어간 것만 모아봐도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네. 밀가루랑 20가지나 돼요? 단팥? 네, 그러니까 어. 뭐 굉장히 간단한 재료인데요. 지역마다 뭐 먹거리들, 길거리 간식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적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이 아마 네. 여행자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도 올해는 좀 국내로 가보려고 하는데 네. 보니까 예. 캠핑 장소도 굉장히 잘 꾸려져 있고 맞아요. 템플스테이라든가 네. 호텔 패키지도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요새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개발 시대를 지나면서 예. 여행을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처음 즐기시는 분들이 마치 일하듯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맞아요. 열심히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런 이제 문화도 이제 한풀이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좀 휴식.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너무너무 일상에 치이고 바빴으니까 조금 네. 여유를 제대로 한번 편하게. 즐겨보자.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다들 휴가를 떠나시기 때문에요. 휴가 때는 도심이 굉장히 한적하고 그렇죠. 조용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도심에서 호텔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뭐 수영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야간에 이제 야경을 즐기면서 뭐 칵테일 한 잔의 여유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회사 생활하시면서 지친 몸을 좀 뭐 스파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인기를 끄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제주도나 이런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글램핑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캠핑이지만 럭셔리하게 또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돼 있고요. 또 지역의 어떤 관광지하고 또 연계가 되어서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호텔 투숙객들이 함께 올레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패키지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여행을 예. 즐기실 수 있으니까 아마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예. 템플스테이도 아마 같은 맥락일 거예요. 너무 이제 빠른 이렇게 일상생활에 좀 치이다 보니까 네. 사찰은 사실 자연의 시간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만물이 깨어나는 새벽 시간에 눈을 뜨고 만물이 잠드는 밤에 함께 눈을 감고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예. 좀 해방되어서 편안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아마 템플스테이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나왔네요. 템플스테이도 있죠, 호텔 네. 패키지도 있죠, 글램핑도 글램핑도 있죠. 있고. 이거 뭐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좀 요목조목 짚어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기도 하지만 템플스테이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찰도 전국에 사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템플스테이가 뭐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힐링, 마음의 여유 이런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사실 혼자 좀 알고 싶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찰이라서 예. 근데 여기는 휴가가 아니면 사실 좀 엄두를 내기 어려운 곳이라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네.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미황사
해남의 미왕사. 네, 사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사찰이겠죠. 예. 땅끝 마을에 있으니까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이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사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예. 그 이유가 뒤로는 달마산이라고 해서 예. 정말 아름다운 그 바위산이 산자락이 쫙 병풍처럼 예. 이제 그 사찰을 둘러싸고 있고요. 대웅전에서 몸을 이렇게 돌려보면 남해의 푸른 바다가 쫙 눈에 들어오는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템플스테이를 주말에만 운영하시는 곳들도 많은데요. 네. 이쪽 미항사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다 해요? 네, 언제라도 오. 오셔서 쉬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서는 여름마다 아이들을 위한 한문 학당을 또 운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반납하고 그곳에서 이제 스님들과 함께 한자 공부를 하늘, 천, 따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읊으면서 그 네.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예. 해남 미왕사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예. 근교에서 조금 가까운데 가보시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북한산 자락의 진관사라고 예. 이곳은 사찰도 물론 이제 고즈넉하고 또 북한산 자락에 있으니까 산책하기도 좋으시지만 이곳이 또 사찰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비구니 사찰이라서 예. 네, 아주 대대로 내려온 사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겠네요. 스님과 함께 사찰 음식을 또 만들어보는 체험,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또 힐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강원도 평창에 가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월정사. 월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오대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서 풍광도 무척 아름답지만요. 사찰에 가시면 아침에 이제 울력이라 그래서 스님들과 함께 일종의 어떤 노동의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그 울력 시간에 함께 그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을 네. 함께 이렇게 쓸면서 지나거든요. 네. 그래서 숲길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네. 스님들과 함께 새벽 공기 맞으면서 이렇게 쓸어 보시면 예. 그것도 굉장히 색다른 시간이 되실 이 세 군데를 겁니다. 다 갔다 오셨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여쭤보면 어디가 제일 다시 가고 싶은 절입니까? 늘 저는 다시 가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예. 미왕사. 아 그래요? 네. 미왕사. 좀 네. 멀기도 하지만 미왕사 그렇게 매력적이다 이런 네. 말씀이셨고요. 네. 멀어서 더 매력적인가 봐요. 그렇기도 하죠. 사실은. 네. 보통 여행 갈 때 보면 뭐 가족끼리 가는 분이 제일 많고 연인이랑 그렇죠. 친구랑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는 부모님들 네. 고민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디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가시려고 하면 체험형 뭐 휴양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예. 이제 도시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요 기간만이라도 정말 농촌에서 외갓집 같은 풍경 속에서 함께 고기도 잡아보고 예. 뭐 음식도 만들어보고 이런 체험형을 많이 좀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농촌 지역에서 이런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남원에 가시면요. 천황봉 마을이라고 해서 네.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그 만행산이라고 야생화가 굉장히 많이 피는 마을 그 산자락이 있어요. 그 네. 아래 자리한 아주 작은 마을이고요. 이곳에서는 오디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때 가셔서 함께 아이들과 오디도 따시고요. 그 오디로 천연 염색 아이들과 함께 천연 염색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예. 미꾸라지 잡는 방법, 그런 잡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데 특히 이곳에 혹시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7월 보름에 이곳에서는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그 향토 어떤 민속제죠. 당산제가 이곳에서 실제로 이제 그 치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당산 굿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왜 우유 많이 먹이시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 우유가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에 가시면 농도원 목장이라고 해서요. 예. 그 목장에서 실제 기르는 젖소들한테 우유도 주고 젖도 짜보고 뭐 건초도 주고 예. 그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와 치즈도 만들어보는 체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담양하면 보통 중록원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대나무 네. 숲길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곳에 가면 또 삼진의 마을이라고 세 개의 하천이 모아지는 마을이라 그래서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마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곳은 그 슬로시티다 보니까 음식도 슬로푸드 그래서 아주 천천히 정말 그 재료를 직접 산과 들에서 따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족들을 어디로 좀 데려가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 마을들, 네. 휴양 마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주제는 제가 좀 좋아하는 주제긴 한데 전 그래요? 개인적으로 등산도 좋아하고 걷는 것도 좋아해서 많이 이제 그런 둘레길 같은 거 찾아다니곤 하는데 네. 힐링을 위한 걷기 좋은 여행길을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요즘은 뭐 걷기 사실 열풍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들이 걷기를 즐겨 하시는데요. 여름에는 사실 좀 더우니까 걷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이럴 때 가볼 만한 곳이 인제의 아침가리 계곡이라고 해서요. 한 15km 정도 거리인데요. 예. 걸으시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한나절을 통째로 다 이곳에서 보내셔야 되는데 예. 이곳이 매력적인 이유는 계곡 트레킹, 그러니까 물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리가 없겠죠. 예. 더우실 때는 물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같이 물놀이도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계곡길을 첨벙첨벙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신발이라든지 뭐 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챙기셔서 걸으시면 중간중간 뭐 도시락도 같이 드시고 이러면서 하루 걸으시면 아주 시원하게 좋겠네요. 계곡 트레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까이에 또 그 승봉도라고 인천에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예. 둘레가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2~3시간이면 그 섬을 한 바퀴 다 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작은 섬임에도 이곳에는 그 조수간만의 차가 나타나지 않는 해변, 이일레 해변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요. 또 서해니까 갯벌, 아이들과 함께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갯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남대문 바위라고 이렇게 바위 자체가 정말 대문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아주 신기한 바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섬인데 풍광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네. 그래서 한 바퀴 걸어보시면 아주 다양한 풍광을 만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고깃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시면 사승봉도라고 해서요. 예. 무인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왜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왜 무인도 체험 같은 거 많이 네네. 나왔었잖아요. 네. 바로 그곳이기도 한데요. 그 촬영지이기도 한데 여기는 여름이면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셔서 이제 수시로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정말 무인도에서 또 이렇게 한 바퀴 걸어보시는 또 체험도 하실 수 있으니까 멋지네요, 진짜. 네, 승봉도 트레킹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제주도 가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네. 제주도 이제 최근에 뭐 사려니 숲길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많이 가보셨을 테니까 예. 그 한라산 바로 자락에 한라 생태숲이 새로 오픈을 했는데요. 생태숲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둘레길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한라산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자리한 숲이기 때문에 또 풍광이 또 다른 숲길하고 다르니까 이것도 한번 걸어보시면 또 색다른 풍경을 만나실 수 있을 것 네. 우리 같습니다. 박용식 앵커 같은 경우에는 걷는 걸 좋아하시고 저는 또 축제들 이렇게 축제들. 오밀조밀 네. 몰려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네. 여름 축제들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여름 축제들 뭐 유명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예. 중에서 좀 골라보자면 여름의 낭만은 밤이잖아요. 그래서 네. 밤을 좀 야경을 좀 제대로 즐겨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포항에 가시면요. 예. 영일대 해수욕장 근처에서 그 불빛 축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이제 불빛 축제 이루어지니까 그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울산에 가면 물총 축제가 열려요. 물총 축제 네, 재밌죠. 그래서 물총을 서로 이제 쏘면서 네. 아주 시원하게 한번 젖어볼 수 있는 네. 젊음의 거리에서 또 이루어지니까요. 네. 한번 가셔도 또 색다른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스페인에 가면 왜 토마토 축제 네네.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던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화천에서도 또 네. 여름에 토마토 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마토 축제 가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서 함께 토마토도 터뜨려 보고 작년에는 이 안에다가 그 황금 반지를 또 숨겨놔서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금반지. 네, 정말 금반지요. 어머. 그래서 예. 또 다들 열심히 아주 찾으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올해는 또 어떤 선물을 또 숨겨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곳에 가셔서 뭐 토마토 먹기 대회라든지 아주 다양한 축제가 열리니까 또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불빛 축제, 물총 축제, 토마토 축제 이렇게 또 알려주셨는데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 거 말고 네. 좀 숨기고 있는 네. 히든 축제, 뭐 히든 뭐 여행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소개해 주세요. 제가 요즘 정말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서핑이거든요. 서핑이요? 네, 네. 요즘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들 많잖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기도 하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최근에 그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근처에 서핑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비치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서핑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 서핑 스쿨도, 그러니까 그 초보자들을 위한 서핑 스쿨도 열린다고 하니까 네. 가셔서 한번 배워보시면 올여름에 좀 색다른 여름 스포츠 하나 배워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캠핑 다들 좋아하시니까 예.
제가 사실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강릉의 그 노추산이라고 해서 예. 이효곡이 뭐 어린 시절에 와서 이렇게 글도 읽었다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곳에 가시면 이제 모정탑이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마음에서 26년 동안 무려 3,000개의 돌탑을 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탑길도 한번 걸으시고 그 근처에 이제 캠핑 사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고랭지 채소 이제 재배 구역이라서 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할 지역이니까 온도가 한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시원한 지역이니까요. 네. 이곳에서 캠핑 하룻밤 하시고 음. 또 아이들과 함께 모정탑길도 걸으시면서 예. 어떤 어머니의 그런 의미들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름은 아무래도 어쨌든 더위를 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의성, 경북 의성에 가면요. 빙계 계곡이라고 이게 얼음 빙자를 쓰는 이유가 네. 이곳에 풍혈이 굉장히 많아요. 풍혈이라면 네, 뭐 어떤 풍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역에서 몇 군데서밖에 이제 발견이 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지형인데요. 예. 한여름에 얼음이 얼고요. 어. 한겨울에는 뜨거운 김이 나오는 반대로. 신기하네요. 네, 예. 반대로 매우 신비하죠. 음. 그래서 이 빙계 계곡에 가면 실제로 한여름에 얼음 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풍열 근처에 가시면 아주 그 천연 에어컨이라고 해야 되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피서를 즐기시기에 아주 좋고 또 의성이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곳에 가면 사과로 또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사과 와인을 병에 담고 그 라벨을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와인이라고 해야 기념품처럼. 되나요? 네. 네. 그런 기념품도 또 챙겨 오실 수가 있으니까 네. 사과 와인도 한번 맛보시고 또 풍열에서 아주 시원한 천연 에어컨 바람도 쐬시고 이러면 또 피서지로 추천드릴 만한 곳이 네.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요. 작가님이 워낙에 많은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권다연 여행 작가와 올여름 피서지, 국내 피서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